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 게임주. 예,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NFT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주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은 뭐 FSN이라고 예전에 염정 팀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네.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핑거, 그리고 네. 다날, 뭐 비덴트 이런 것도 있고 쭉 내려와서 컴투스, 요즘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흐름 좋죠. 네, 이런 것들도 올라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서울 옥션도 있고요. 서울 옥션 얘기하니까 K 옥션도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서울에 옥션이 크게 두 개가 두 개죠. 있거든요. 네. 서울 옥션과 K 옥션. 예전에 K 옥션 한번 그 전시할 때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주잖아요. 그죠? 예, 그 게임주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뭐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19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사 플로우를 보았을 때 내년 한 20조까지도 상승한다고 하니까 뭐 게임주 많이 빠져 있지만 주목해야 되고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것들은 잘 가니까 좋은 거고 좀 뭐 펄어비스 NC소프트가 좀 많이 빠졌어요. 못 올라오고 있어요. NC소프트가. 그런데 NC소프트도 저는 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주식 원래요. 올랐다가 빠졌다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계속 뭐 올라가면 좋지만은 보시면 중기적으로 봐도요. 지금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예,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조이시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조이시티. 자, 조이시티 오늘 전일 대비해서 5.4% 올라왔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이시티 빠졌어요.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조이시티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 변동성이 커요. 조이시티. 예, 네.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게 반복하는 종목이다. 근데 요거는 조이시티는요 무상증자 결정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무상증자 결정을 했으면은 예전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얘기 뭐냐면은 권리락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게 통상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때 뭐 수익이 나서 팔면 좋겠지만은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사례를 제가 조이시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상증자 A라는 기업 여기서는 사례가 조이시티니까 조이시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조이시티가 지난 12월 13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두 주당 한 주. 두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컨셉인데 50%죠, 그러면? 네.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권리락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권리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목요일 날 그럼 수요일까지 주식을 사면은 무중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종가에 사서 오버나이트를 하면은 권리락이 나오는 순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 예, 그죠? 그래서 그 방식이 있고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파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조이시티를 사서 다음 주 수요일에 종가 되기 전에 수익이 많이 났어. 이 정도 만족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주식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는 게 좀 좋겠다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앞전에 주식을 뭐 17,000원 정도 때 사가지고 주식이 좀 물려있다. 근데 17,000원까지 못 왔는데 주식을 팔아보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손실 나고 팔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전략을 또 추가로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권리락을 지키십시오. 권리락을 지키면은 주가가 퉁 떨어질 거라고, 그죠? 주식은 나중에 두 주당 한 주를 받는 거니까, 한 주당 0.5주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빠지고 난 뒤에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위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다 정리한다든가 정리를 하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내년 1월 20일이에요. 신주 상장 예정이 1월 20일이거든. 그러면은 1월 20일 날 사지 말고 1월 20일부터 1월 10월부터 2월 10월까지가 그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전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 그때 변동성이 클 거라고. 그렇죠?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주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기존에 좀 매도를 해놨던 그 돈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권리라고 확보하고 주식을 다 팔았는데 1,000만 원 있어. 그 1,000만 원을 다른 종목 사지 말고 딱 들고 있다가 두 주당 한두 주씩은 받으니까 그 받고 그 1,000만 원을 다시 저가에 투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고 기다리면은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우리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단 핵심은 조이시티가 성장성을 보여줘야 돼요. 매출 성장성, 그리고 이익 수익성, 그리고 펀더멘탈은 좋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밑에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자본 이슈에 의해서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내년에 이제 신작 출시와 블록체인 본격해서 뭐 디즈니, 나이츠, 시가 등 추가 신작 모멘텀이 있다 해서 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작 모멘텀 출시와 P2E, NFT 등 블록체인 신규 사업이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성이 결론적으로 있다라는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무중 후에도 쭉 올라가자면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로 더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1월 1일 권리락이 나오는 12월 30일 전인 12월 29일 날 주식을 오버나이트를 할 건지 다 매도를 할 건지는 본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